안녕하세요. 몸마음TV입니다. 네, 오늘도 몸과 마음의 건강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부터 비염 증상이 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감기냐고 걱정도 해주시고, 네, 감사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이 비염은 애정 결핍에서 오는 건데 어떡해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분은 이제 유튜브 헤라TV 방송을 보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 방송을 가끔 봐요. 그래서 그때 그 방송을 보고 저도, 과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관념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그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수련단체에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의 증상들을 관념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어떤 또 단체에서는 어, 전생의 업보와 관련지어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통이 있으면 뭐 살겁이 있다. 뭐 허리가 아프면 새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관념과 에고와 증상을 관련지어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업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고 관념과 관련 지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죠. 제가 차크라 이야기하면서 차크라의 위치가 호르몬이 분비되는 위치와 일치한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오장육부와 그 장기가 관장을 하는 그 감정이나 성격 같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장기가 내보내는 분출하는 그 호르몬 때문에, 파동과 호르몬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하는 생각과 감정들, 느끼는 감정들, 표현 방식에는 모두 다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폐대장이 안 좋으면 우울증이 오죠. 우울감이 느껴지고 슬픔이 느껴지고 동정심이 느껴지고 그리고 간이 안 좋으면 분노 조절 장애가 오고 짜증이 잘 나고 화가 다스려지지 않고 비아냥거리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장기가 내보내는 호르몬의 영향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호르몬의 영향으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런 감정 상태에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건강을 모든 것을 다 관념으로 해석해 버리는 건 오히려 우리가 그 관념 속에 갇히는 역효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헤라TV의 그 방송을 제가 봤을 때요. 저는 원래는 비염이 굉장히 심했었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비염이 있었던 건 아니고 비염이 잘 올 수 있는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죠. 예, 화형들은 폐대장이 약해요. 그리고 그래서 코가 커요, 화형들이. 폐가 약하면 차가운 공기를 직접적으로 들이마시면 폐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코가 커서 공기를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들어서 몸 안에 들여보내려고 코가 큰 거예요, 화형들이. 폐대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화형치고 코가 좀 작아요. 그래서 화형들은 대부분 좀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가 잘 나죠. 이런 차가운 계절이 오면, 추운 계절이 오면. 아, 그런데 이건 이제 체질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근데 우리가 뭐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어떤 그런 인과관계에 의해서 가지고 태어나는 거니까 뭐 거기까지 해석을 막 하자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태어난 이후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그런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비염에 취약한데 면역성이 괜찮을 때는 발현이 안 되다가 면역성이 약해지면서부터 계절적인 그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나타나다가 그게 심해지니까 만성 비염이 되면서 면역성이 완전히 떨어지니까 병원을 한 달에 3-4번을 가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완전히 심각한 비염 상태가 됐던 거죠. 그런데 어땠나요? 제가 대체의학을 공부하면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식이요법으로 비염이
완전히 완화가 됐었죠.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화가 됐다가 그랬다가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그리고 그때 제가 면역성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죠. 이사를 하면서 먼지를 막 들이마시고 에너지가 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상황이 연출이 됐죠. 그때 마침 찬바람이 불었고, 그래서 이제 비염 증상이 나타난 건데, 이거는 그 현실적인 상황적으로 비염이 오게 된 경로죠. 그런데 이걸 관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내가 제가 굉장히 심한 애정 결핍 상태에 있다가 애정 결핍이 없어졌어요. 애정 결핍을 안 느꼈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 관념이. 그러다가 갑자기 또 애정 결핍이 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 관념을 또 느끼게 된 건가요? 관념만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애정 결핍이 굉장히 심해졌다가 애정 결핍이 사라졌다가 애정 결핍이 다시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것을 관념으로 해석하는 거는 좀 힘들고요. 이게 안 좋은 또 이유가 한 가지 뭐냐면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이 없고 그런 관념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나를 끼워 맞추게 돼요. 내가 혹시 그런 감정을 느꼈나? 그런 관념이 내 안에서 다시 발현이 됐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운세 같은 거죠. 그 글을 읽게 되면 그 운세라는 그 글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끼워 맞추게 되는 거죠. 그 운세의 나를. 예, 그래서 역으로 조금 더 그런 관념적인,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으신 분들은 더 거기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아프구나. 예, 이렇게 자기를 더 오히려 관념적으로 학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관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관념이 모든 병의 근원이라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관념이 해결되지 않으면 건강이 좋아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이제 잘 다스려서 몸이 좋아질 때도 몸 명현 반응이 똑같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물론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그런데 관념이 모든 병의 근원이라면 관념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만 다스렸을 때는 몸에서 명현 반응이 나오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명상이나 마음 수련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 실제로 건강이 좋아지잖아요. 관념 청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관념으로 모든 병증을 해석하는 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전적으로 저의 의견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아, 옛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공기가 맑은 조선시대 이 정도 1950년대 이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정말 공기도 맑고요. 오존층 파괴도 안 됐기 때문에 햇살 같은 것도 아주 적당할 거고요. 그리고 먹는 음식은 어떤가요? 비옥한 땅에서 잘 자란 곡식, 햇살을 잔뜩 머금은 그 영양가 높은 곡식들, 그 곡식과 과일들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환경적으로 우리가 병이 드는 게 굉장히 지금의 현대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어요. 그 요소가. 기껏해야 바이러스 같은 위생 상태 때문에 생기는 그런 질병들 외에는 없었죠. 위생 관리만 잘 된다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사람 간에 주고받는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가 가장 컸을 거예요. 병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마음의 병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에는 모든 병증을 관념으로 해석하는 게 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마음으로 얻은 상처를 자연에서 치유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그리고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햇살을 받으면서 치유를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어떤가요? 숨 쉴 때 그 미세먼지들, 얼마 전에 정말 끔찍한 미세먼지가 왔었잖아요. 그 미세먼지가 다 발암 물질인 거 아시죠? 그 미세먼지를 호흡했을 때 내 폐와 간에서 그 미세먼지를 다 해독하지 못하면 그게 내 세포 사이사이로 다 들어가서 진짜 발암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호흡하는 것, 먹는 건 또 얼마나 다 망가져 있나요? GMO, 합성 첨가물들, 감미료, 착색제, 항생제. 예, 이건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또 얘기 안 해도 다들 알고 계시죠? 바닷물도 오염이 돼서 우리 상하수도도 다 미세 플라스틱과 불소와 예, 이런 것들로 다 오염이 돼 있죠. 그래서 먹는 것들이 일단 다 오염돼 있고 숨 쉬는 것도 건강한 호흡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운동을 많이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했었죠. 농사를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다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죠. 그래서 운동도 안 하고 호흡하는 공기도 안 좋고 먹는 것들도 다 망가져 있고, 그리고 사람 간에는 너무나 예,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스트레스 받고 예, 화를 서로 전염시키고 우울하고 이런 낮은 주파수 레벨의 감정들을 주고받죠, 서로.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고 굉장한 병을 얻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는 비단 정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먹는 것과 호흡하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이거는 몸으로 직접적으로 오는 그런 병이죠. 네. 그래서 우리 몸에 병이 유입되는 요소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증가한 거예요. 마음으로 오는 병은 물론이고요. 몸으로 직접적으로 오는 병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모든 병증을 다 관념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마음을 잘 닫고 명상을 해도 지금 도시에 살면서 마트 음식을 먹고 조리가 된 음식을 사서 먹고 마트 간장을 사용을 해서 해 먹고 음식을 해 먹고 그렇게 살고, 그리고 샴푸나 치약도 그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샴푸나 치약을 그냥 마트 제품을 사서 쓰게 되면,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영수증에도 발암 물질 도포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종이컵이라고 해도 일회용 용기 안에는 다 환경 호르몬들이 코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우리 몸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독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서 계속 마음을 정화해도 몸으로 들어오는 독소들,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들어오는 독소들을 마음을 정화하면서 계속 치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마음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나가서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몸으로도 계속 독소는 유입이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병이 훨씬 증가한 거예요.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자가 되어 주어야 돼요. 예, 서로가 서로한테 사랑을 주면서 치유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당장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남한테 사랑을 베푸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잘 모르죠. 우리가 그렇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도 잘 모르죠. 네, 그래서 우리의 하루 종일을 되돌아보면 치유의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었는지를 보면 아예 없거나 정말 사소하게 조금씩 있거나 그 정도예요. 근데 몸이 안 좋아지는 요소들은 그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마음과 몸 두 가지 방법으로 병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할 때도 몸과 마음을 같이 다스리셔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수련 단체에서도 마음 공부만 시키지 않아요. 마음 수련만 시키지 않고요. 그 어느 곳보다도 몸 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몸을 쓰면서 오히려 마음을 좀 비우는 연습을 시키죠. 그리고 먹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절음식들 되게 깔끔하고 간결하면서도 건강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곳에서 먹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네. 그래서 몸과 마음은 같이 다스리셔야 돼요. 특히나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요. 네. 그래서 관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요, 예전과는 다르게 마음으로 얻는 병과 몸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병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우리의 몸,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몸, 마음의 건강 잘 챙기셔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